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하식입니다. 제가 원래 자리 욕심 좀 많은 사람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애니메이션 만화식으로 좀 자료를 좀 저승들에 만들어서 좀 양은 많지만 좀 빨리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때문에 생긴 어플라이언스가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오라클에 의해서 세계대전처럼 각 그룹 글로벌 기업 간의 세계대전이 지금 촉발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조명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세상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큰 시대 변곡점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변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오는 시점에 그 적기를 놓치게 되면은 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또 잘 나가던 회사들도 결국엔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를 잘못 읽어서 몰락을 하게 되고, 잘 나가던 야후가 인터넷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쇠퇴를 하게 됩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를 잘못 읽어서 몰락을 하게 되고, 소니가 자만심 때문에 자기 혁신을 결의해서 추락을 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은 세상의 변화를 미리 읽어서 남보다 기회를 선점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간 늦게 출발했지만은 신속하게 자기 혁신을 해서 빨리 따라잡아서 오히려 조만간에 애플을 추월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정보 시스템도 프로세스 처리 중심에서 분석 처리 중심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일 처리를 지원해주는 보조자로서의 도구 역할이 아니라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진정한 참모로서의 역할이 많이 얘기됐지만 그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 시장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다시 말해서 융합돼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대단한 슈퍼맨의 등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슈퍼맨이 쉽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우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베스트한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A특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잘 맞춤형으로 제작된 결합체가 필요하게 되는 이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일체형이 되게 되면 커다란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일단 낱개로 사는 것에 비해서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적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추종자처럼 많은 추종 세력들이 생겨서 그 세력이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까지도 같이 끼워서 팔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체형으로 세상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습니다. 적벽대전을 보면은 11개를 써서 장점도 있지만 다 불에 탑니다. 굉장히 독립성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묶어서 팔다 보니까 내가 일부만 쓰고 싶을 때 끼워 팔게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묶여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만 잘못되더라도 전체가 망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변할 때 우리도 우선끼리 연합을 해서 파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끼리의 짝짓기 결합을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눈치 없이 늦은 회사들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 이 조직과 조직 간의 세계대전 같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장날 때까지 해보자라는 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유는 승자 독식 사회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승자가 되게 되면은 많은 고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 혼자 얼마나 잘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만들 거냐라는 데 포커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모름지기 어느 한쪽이 너무 튀면은 반대 세력이, 연합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박근혜 씨가 너무 독주를 하게 되니까 비박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비박을 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잘 대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 의문부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누구가 맹주가 될 거냐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나겠지만은. 자, 이 똑같은 상황이 글로벌 IT에서도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이 과거 DB에서에서 전 영역을 커버하겠다고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반 오라클 연합을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나 몰라라고 중간에 있던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이런 형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 오라클을 하겠다는 목적은 똑같지만 그들만의 지간의 사정들이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묶여서 오라클의 대적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누구가 맹주가 될 거냐? 자, 이런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원래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시장이 약자일 때는 개방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장의 강자가 되게 되면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철옹성을 구축합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인데 처음에는 나는 누구와도 결합할 수 있어야 내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내 철옹성이 구축되게 되면은 물건 필요한 보따리 싸들고 오시오라는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셀러마켓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오라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라클도 초기에는 개방형으로 갔습니다. DB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방형으로 갔죠. 그러다가 DBM에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강력한 DBM에서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시장 지배 DB에다가 종속화된 하드웨어를 끼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공을 했습니다. HP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약간은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문제는 오라클은 DBMS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셉을 봤을 때 SAP는 DBMS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지만은 자기가 가야 될 큰 길을 봤을 때는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M&A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피플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시블부터 최근에 하이페리온까지 대대적인, 또 어저께도 또다시 신문에 한번 났었죠. 이 대대적인 M&A를 하면서 강력한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합니다. 문제는 이 애플리케이션 쪽은 셉의 철옹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을 해도 잘 무너뜨리지 않죠. 어쨌든 오라클은 열심히 공격하고 있고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꿈은 큽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은 다 지배를 할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패키지를 팔기 위해서는 최초에는 개방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ERP 시장으로 조금씩 확장해 가자라는 것을 원래 SAP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ERP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이베이스를 구매하고 하나 DB를 넣고 해서 나름대로 강력한 물음표 DBMS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ERP만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ERP를 팔기 위해서는 오라클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친구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도 M&A를 시작하겠다 해서 시작을 해서 비즈니스 오브젝티브 같은 이런 툴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라클의 M&A 전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반 오라클 연합을 구성해서 내가 맹주가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효과가 좀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강점인 비즈니스 날리지를 상위에 있는 앞으로 올 시대인 분석 시장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거듭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겁도 없이 오라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라클은 어떻게 생각하죠?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원래 이 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7가지 큰 항목이 있는데 크게 DBMS, 서버, 애플리케이션 이 외에도 스토리지, 미들웨어, 네트워크, OS, 가상화 뭐 등등 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서로 상호 불가침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라클이 비대해지면서 이 전체를 엮겠다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빅데이터 시장이 세상에 오고 있고 애널리틱스의 세상 그리고 클라우드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대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슈퍼맨이 필요하게 됐는데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뭐겠느냐? 결국에는 크게 봐서 계속적인 이 데이터 증가량을 커버할 수 있는 확장성, 스케일 아웃을 통한 스케일러빌리티, 극대화. 그 다음에는 아주 빠른 처리 속도, 인메모리 DB를 이용한 처리 속도. 그 다음에 다양한 고급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도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죠. 문제는 서버는 자기가 굳이 자기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협력을 받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나머지 2가지 영역은 자기가 직접 확보를 하지 않으면 파워를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는 오라클이 파워를 내고 있는 거고 뒤늦게 DBMS를 수용한 SAP가 오라클을 따라잡겠다라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고 뒤늦게 이 상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쪽을 약하게 했던 IBM이 뒤늦게 다시 애플리케이션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러한 이 3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반 오라클의 맹주가 누가 될 거냐? DB2가 오라클 따라잡겠다고 엑사데이터의 그 대응 논리로 푸어 스케일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3번 하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를 다 잡아넣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맹주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문재인이고 여기는 안철수입니다. 누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싸움을 하고 있는데 DBMS 입장에서 보면은 범위 오라클입니다. 하루강아지는 분명히 SAP입니다. SAP가 싸우죠. 너 나와. 했는데 오라클은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옆에서 덩치만큼 IBM이 푸어 스킬을 가지고 힘쓰는 건 내가 낫지. 내가 싸워줄게. 덤볐는데 한 얘기가 너는 여러분 졌잖아. 너가 못 믿어.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야 너하고 어떻게 싸워? 옆에다가 엑사리틱스라고 이 메모리 DB를 가지고 DB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야 너는 너 둘끼리 싸워 해가지고 싸웠는데 세번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지금의. 자 어쨌든 겉으로 보면은 이 오라클과 셉의 인메모리 DB를 가지고 양쪽에 사이베스를 가지고 싸워보면은 겉을 보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크게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해서 저장할 거냐라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이 저장 영역과 이것들을 빨리 분석해서 이사실제 쓰자라는 이 가공 영역이 있는데 오라클은 이 2가지 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출발했고 SAP는 아직 이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가지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밑에 최하 레벨의 획득 영역에는 빅데이터 블라인스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엑사데이터, 엑사리틱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 DB를 가지고 만든 이쪽 그 플랫폼은 메모리 DB만 놓고 보면 이쪽이 더 셉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이베이스하고 이걸 견주하면 오라클이 훨씬 세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쪽 영역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죠. 자, 앞으로 이렇게 이걸 확장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잠시 싸움을 하고 있던 이 사이베이스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 하나 DB가 더 좋아졌을 때 과연 하나 DB가 이 전체를 대신할 만한 파워가 생길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과거의 인메모리 DB는 비싸고 프로세스가 힘이 없고 휘발성이라는 문제와 대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HTS나 아니면 뭐 이렇게 레이팅 같은 이런 빠른 트랜잭션 처리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멀티플 코어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상당히 빨라지고 RT 개념의 니즈가 늘어나게 되고 처리 용량 증가가 일어나면서 요즘에 그 퓨전 IO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메모리를 20테라 이상까지 확장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커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 빅데이터를 과연 인메모리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숙제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인맥물 DB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용량을 확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코끼리를 어떻게 이해를 넣느냐? 결국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묶었을 때 과연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인모빌 DB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케일아웃인데, 새로운 하드웨어를 묶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가방에다가 확장형 지퍼를 여는 정도로 확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그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 압축팩, 싼 압축팩 가지고 엄청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컬럼 오리엔티드 방식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제가 해보니까 98% 정도까지도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돈 크게 안 들고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전략이 1차적인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마지막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지 싸움이 되는데, 이 쉐어드 디스크 개념이라는 것은 중국집으로 말하면 수많은 이 중국 요리 재료를 공유하면서 여러 명의 요리사가 각자 자기가 중국 짜장면을 만들어가지고 결합을 해서 다량의 중국 짜장면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그 쉐어드 디스크 개념인데, 이 오라클 엑사데이터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쉐어드 나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나는 면만 만들고 나는 채소만 준비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싱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결합해서 다량의 짜장면을 만들겠다는 개념이 쉐어드 나싱 개념이죠. 문제는 이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DB가 채택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두 가지 개념이 거대한 전쟁의 확장성 전쟁의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 승리자가 누가 될 거냐.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권의 선두주자가 누군가 될 것이고, 드디어 싸워서 올 12월이면 결판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이 갖고 싸우게 되겠죠. 결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싸워서 몇 년 안에는 분명히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지켜보는 즐거움을 우리 같이 가져봅시다. 감사합니다.